안녕하세요. 아름채 대표 강성준입니다. 요즘에 유튜브 영상을 보시고 문의 전화를 많이 주시는데요. 유튜브 영상에서도 저희가 설명을 자세하게 해드리는데 요 핵심적인 부분이 설명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영상을 한번 다시 찍어봤습니다. 저희가 영상에 보시면 아름채 공정과 건축주 공정을 이렇게 구분시켜 놓은 게 아마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전단지를 보여드리면서 이렇게 설명을 했더니 전단지 내용을 자세히 이렇게 숙지를 못 하시고, 그리고 이제 저희한테 전화 문의를 많이 하시는데 이 부분만 저희가 다시 한번 자세히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주요 공정과 부가 공정을 나눠 놓은 이유가 목적이 어떻게 하면 건축비를 더 저렴하게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서 사실 나눠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이 아름채 공정과 건축주 공정을 아름채가 다 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다 해드릴 수도 있는데, 이거를 구분시켜 놨더니 비용이 줄더라. 그 비용이 어떤 비용이 주냐면, 예를 들어서 저희가 기초 콘크리트는 토목 공사할 때 건축주가 이렇게 하면 되고, 그 다음부터 우리가 중목구조 골조를 세우고 숫단열 벽체라는 걸로 저희가 아름채가 벽체 시공을 하고 숫단열 지붕을 올리고, 그 다음에 지붕에 방수를 하고, 그 다음에 한식 기와로 저희가 기와 시공도 마무리를 하고, 창호도 저희가 KCC 창호로 해서 KCC 이중창 16mm 폐화 유리로 해서 가운데 목살을 넣은 창호로 해서 저희가 시공을 해드리고, 실내에 있는 방문과 화장실문 ABS 도어는 저희가 또 시공을 해드리는 걸로 하고, 그 다음에 보면 황토 미장을 저희가 해드리기 전에 전기 또는 설비, 그러니까 수도라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또 건축주가 시공하게끔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황토 미장을 하고, 황토 미장이 다 끝나면 마감 미장까지 저희가 해드리는 거예요. 다 해드리면 그 다음에 화장실 같은 경우에 집주인이 선택해서 타일을 붙이고, 그 다음에 타일을 다 붙여놓으면 설비공이 와서 위생기구를 이때 화장실에 달아줄 것이고, 그리고 전기 내선을 해놨으면 미장이 끝나놓으면 콘센트도 달고 등도 달고, 그리고 황토 벽에다가 예를 들어 선택적으로 하프 루바를 칠 경우에는 하프 루바도 치고, 아니면 치지 않는다면 저희가 황토 마감 미장을 했기 때문에 안 하셔도 되고, 그리고 저희가 벽에다가 황토 마감 미장이라서 도배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장판을 깔을 수도 있고 마루를 깔을 수도 있고, 이런 선택적인 부분은 저희가 건축주 공정으로 빼놨는데, 이게 왜 선택적인 공정은 이렇게 보면, 지금 이게 건축주 공정에서 보면 기초 콘크리트 같은 경우에도 높이 칠 수도 있고 낮게 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금액적으로 평당 많이 들어갈 수도 있고 적게 들어갈 수도 있는 거죠. 그런 부분. 또 예를 들어서 전기 전열 부분도 그 집에 예를 들어서 냉장고가 어디 들어가는지, 그 세탁기가 어디에 있는지, 이런 부분도 요즘에 전기 레인지를 많이 하는데 전기 레인지를 할 건지 어느 위치에 싱크대를 놓을 건지에 따라서 전기와 설비의 위치를 알 수 있는 거는 건축주가 제일 잘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화장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대부분 건축주가 타일 가게 가서 타일을 골라가지고 저는 이 타일 이런 거로 해주세요. 도기도 어느 회사 거 얻은 걸로 해주세요. 다 디자인을 고르고 선택하게 돼 있어요. 그럼 결국에는 건축주 공정으로 뽑아놓은 요 부분은 가변성이 많은 거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부분도 있고, 건축주가 원하는 장소에다가 할 수도 있고, 콘센트를 내가 각 방에다가 뭐 5개씩 설치하고 싶다. 그럼 설치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은 건축 공정으로 이렇게 빼놓은 겁니다. 그리고 건축주 공정이 아닌 아름채 공정은 필수사항인 거죠. 뭐 기와를 건축주가 올리거나 이런 거는 건축주가 할 수 없는 일이니까 저희가 이렇게 다 해드리는데, 우리가 1번부터 해서 12번까지 가게 되면 이게 건축의 공정별로 순서로 나눠 놓은 거거든요. 이 부분에서 기초를 제외하고 전기 설비는 저희 미장 공정 이전에 들어와야 되거든요. 결국에는 저희 아름채에서 전기 설비를 어떻게 시공하세요라는 시공 지침은 저희가 드리게 돼 있어요. 그럼 기초를 친 상태에서 쭉 와서 전기 설비하고 황토 마감 미장까지 해놓으면 나머지 공정들은
커다란 공정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아름채에서 거의 다 컨트롤을 하고 있는 건데 굳이 왜 이거를 이쪽으로 넘기지 않고 이쪽으로 뽑아놨냐면 저희가 1번부터 12번까지 전체 공정에서 비용이 가장 많이 들어가는 게 저희가 해봤더니 현장 소장이 인건비가 가장 비쌉니다. 근데 현장 소장이 예를 들어서 집 한 채를 지려면 최소한 3개월 또는 100일을 잡는데 3개월 동안 건축 소장의 그 현장 소장의 그 급여하고 그 타 지역 가서 숙식하고 이런 비용이 거의 평당 70만 원 가량 들어갑니다. 30평을 기준으로 했을 때. 예를 들어서 현장 소장 한 사람한테 들어가는 급여하고 쓰는 돈이 거의 1,500만 원에서 2,000만 원 정도 들어가요. 3개월 동안 급여 포함해서. 그럼 그게 예를 들어서 30평을 기준으로 해서 나눠 보면 그게 평당 한 70만 원 들어갑니다. 평당.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 건축주들이 이걸 보시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 350만 원 더하기 요거 100만 원에서 150만 원 하는 부가 공정을 더해서 450만 원 또는 500만 원이 안 되게 그러면 아름채가 전체 다 해주세요.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게 되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 현장 소장에 관한 인건비를 여기에 다시 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면 아마 이해가 빠르실 거예요. 이 부분, 즉 저희가 주요 공정이라고 해드리는 이 부분이 전체 공정의 85%에 차지하는데 85%는 저희가 실제로 30일 안에 끝냅니다. 근데 부가 공정에서의 이런 부분, 그러니까 공정은 실제로 전체 공정의 15%밖에 하지 않은 이 공정이 실제로 공사 기간으로 따지면 이게 2달 이상 걸린다는 거예요. 그게 그 타이밍에 맞춰서 그 텀에 맞춰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에 쓰이는 건축 소장에 관한 관리비가 평당 70만 원이라는 부분을 줄여보자. 그걸 어떻게 줄이느냐? 건축주가 어차피 관여해야 될 부분, 참견해야 될 부분은 건축주가 참견해서 지시를 하게 되면 건축 소장에 관한 관리비 평당 70만 원을 줄여서 갈 수 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희가 평당 350만 원에 픽스 시켰고 건축주가 예를 들어서 평당 100만 원, 좀 고급으로 하려면 평당 150만 원 정도 들어갈 거고 보편적으로 하면은 평당 100만 원 정도 들어갈 건데 그리고 더 건축업을 종사하시거나 건설 쪽에 계셨던 분들은 평당 100만 원도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요 부분 더하기 요 부분을 하면 건축주가 우리 아름채 한 칸 한옥을 충분히 시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요 부분을 분리시켜 놓은 이유는 한마디로 건축 소장의 인건비를 줄여보자는 차원이에요. 그러니까 요거 더하기 요거를 아름채가 다 해주세요 하게 되면 저희는 건축 소장에 관한 관리비를 평당 70만 원 더 올려서 저희는 150만 원이 아니라 평당 200만 원을 플러스 해야지만 저희가 다 맞출 수 있는 거고 건축주가 어차피 신경 써야 될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을 건축주가 끌고 가게 되면 350만 원 더하기 평당 100만 원 또는 150만 원을 하면 평당 450만 원에서 평당 500만 원이 안 들어가게끔 아주 단열이 잘 되는 실용 한옥 한 칸 한옥을 건축주가 시공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한 칸 한옥은 객관적으로 보면 저희가 지금 이제 문의를 굉장히 많이 해주시는데 지금 평당 주요 공정 350만 원을 믿지 않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이걸 자꾸 어디 현장을 보고 싶어 하시는데 내년 3월 이후에는 현장이 많이 나올 겁니다. 현재 계약이 치러진 곳이 전국에 여러 군데인데 지금 그 350만 원의 주요 공정을 해드리는 거는 내년 6월 이전에 저희가 모델하우스를 짓기 위해서 보여주는 집을 짓기 위해서 모델하우스 가격에 저희가 해드리는 거예요. 즉 저희가 우리가 대리점을 같이 모집하고 있어요. 지금 대리점가에게 소비자 가격을 적용시켜서 바로 저희가 시공해드리는 겁니다. 내년 6월 이전 신청분에 한해서만 저희가 적용해드리니까 이 부분도 좀 기억해 주셨다가 해주시고 그리고 저희가 유튜브 영상에 보시면 저희가 공동시공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서 건축주가 저희한테 4칸을 한다. 그럼 한 칸이 4평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4칸이면은 4, 46, 16평 또는 5칸 하면 20평 6칸 하면 24평 이렇게 되는데 그게 모든 건축은 30평 미만의 건축은 평당 단가를 더 올리게 돼 있거든요. 왜? 인건비가 거의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리고 관리비도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평당 단가를 올려서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결국에 그 부분을 저희도 평당 단가를 이렇게 픽스 시켜보자. 픽스 시켰던 이유는 뭐냐면 공동시공 즉 인근 지역에서 우리 건축주 A 건축주가 예를 들어서 16평을 짓고
비건축주가 예를 들어서 20평을 져요. 그럼 합하면은 거기에 36평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에 총 짓는 건축 면적이 최소한 저희 입장에서 보면 45평 이상이다라고 판단이 들었을 때 시공을 동시에 같이 진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건축주가 45평을 질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한테 신청하신 분이 가계약하신 분에 한해서 그거를 저희가 몰아놨다가 그 45평 이상이 시기가 되면 저희가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공교롭게 이사 날짜가 정해져서 빨리 짓고 싶은 경우가 있어요. 단독 진행을 해달라. 그러면은 저희가 전체 공사비, 그러니까 주요 공정의 전체 공사비 평당 350만 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350만 원씩 해서 5칸을 지면 7천만 원입니다. 20 곱하기 350 하면 7천만 원이에요. 그럼 공사비가 우리 주요 공정이 7천만 원인데 이 7천만 원에서 저희가 경비를 따로 받습니다. 500만 원을 추가로 받습니다. 단독 공정일 경우에. 그래서 단독 진행할 경우에는 저희가 경비를 따로 받는 거. 거기서 예를 들어 30일 동안 전체 사람이 가서 먹고 자고 쓰는 비용, 여간비, 식대 이런 경비를 플러스 500만 원에서 받기 때문에 7,500만 원이 되겠죠. 이 부분은 좀 양지해 주시고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 방법대로라면 가장 현실적이고 편안하고 따뜻한 집을 일반 건축비로 충분히 한옥을 지을 수 있습니다. 이 점 다 양지해 주시고 요거를 잘 한번 제가 또 설명하는 걸 다시 한번 이해가 안 되시면 다시 한번 들어보시고 다시 한번 들어보셔서 전에 나왔던 유튜브 영상과 이 영상을 같이 한번 동시에 보시면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감사합니다.